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플랑의 김남주입니다. 저희 회사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인테리어 전문 디자인 회사입니다. 편리한 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곧 편리한 것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디자인과 설계, 시공까지 하고 있는 디자인플랑입니다. 저는 디자인플랑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철거도 하고 직원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현장은 송파에 위치한 마이너스 옵션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장식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화사하고 깨끗한 기본에 충실한 인테리어를 고객분께서 요청하셨고, 다만 생활에 편리하고 공간을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많은 고민을 요청하셔서 설계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시공한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분양 후 첫 입주하는 초신축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고객님께서 분양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던 현장이고, 공사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긴 한데 저희가 기존의 마이너스 옵션이 아닌 아파트 현장을 봤을 때는 신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아웃이 트렌드하거나 아니면 편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한 현장입니다. 이 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인할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최대한 더 넓어 보이는 주방, 그리고 거실과의 개방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루 자재를 선택할 때도 최대한 광폭마루를 선택해서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연출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그 편의성에 가장 많이 신경 쓴 포인트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대면형 주방이 있고요. 뒤에는 냉장고장과 키 큰 장, 그리고 창가 아래쪽은 소형 가전을 둘 수 있는 수납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편리하고 아름다운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선의 효율성, 그리고 충분한 수납,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많은 물건들을 수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대면형 아일랜드가 꼭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가로 길이, 그리고 폭을 꼭 맞춰서 만들어 드림으로써 이 안에서 모든 조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 공간을 구성해 드렸고, 이 사이드에 있는 하부장,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키 큰 장을 통해서 충분히 주방에 필요한 기물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설계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이 신축 아파트에서는 창이 이렇게 있고 상부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끊김이 있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미관적으로도 예쁘지 않고 수납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아서 저희는 오히려 이쪽에서 채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면서 주방의 쾌적함을 만들고, 반면에 소형 가전이라든지 수납장을 충분히 쓰실 수 있게 여기를 다 장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양쪽에 콘센트를 세팅할 수 있게끔 전선 캡을 시공해 드려서 많은 소형 가전 제품들을 이 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키 큰 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수납장, 여기는 수납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구 도어를 열면 이렇게 커다란 팬트리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식자재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이 쓰시는 음식물 처리기,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 모든 소형 가전 제품들을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수납하고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주방에서도 수납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사실 예쁘기 위한 핵심은 가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가리고 꺼내놓고 싶은 거는 당당하게 꺼내놓는 세부적인 설계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이고 싶진 않지만 자주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들의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것을 그 예쁘게 만드는 주방의 핵심적인 요소로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단추 손잡이들이 다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요즘 워낙 그 목찬내 손잡이라고 하는 손을 집어넣어서 쓰는 그런 손잡이들이 유행이긴 한데, 단추 손잡이도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주방에서는 아무래도 손에 물이 젖어 있다거나 뭐 양념이나 기름이 어느 정도 묻어 있을 때 도어를 잡고
닫아서 열게 되면 도어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오염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테인리스 단추 손잡이를 사용하면 세척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깨끗한 화이트 주방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보면은 목 찬넬이 없다 보니까 서랍의 깊이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넬이 다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한 3cm 정도씩 서랍의 깊이가 줄어드는데 요 세 칸만 합쳐도 10cm나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납을 확보하면서 오랫동안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단추 손잡이를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실용적인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도어가 하나 있어요. 이 도어는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열어서 딱 보면은 짜잔 세탁실이 나와요. 이 세탁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인테리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세탁실이 타일 마감으로 돼서 그 외부 공간처럼 베란다처럼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매번 슬리퍼를 갈아 신고 추울 때는 더 추운 공간으로, 더울 때는 더 더운 공간으로 이동해서 살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거지하거나 요리하다가 맨발로 가서 세탁하고 세탁 끝나면 건조기로 옮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꼭 디자인할 때 그런 살림하면서 불편했던 점, 그런 점을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포인트를 맞추고 주부들이랑 많이 상담하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정말 살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어서 거실 공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비어있지만 식탁 자리, 그리고 소파 자리, TV까지 해서 저희가 공간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해드렸고요. 원래는 여기가 베란다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옵션이다 보니까 이 천장 라인이 한 이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이렇게 커다란 거실창이 있다 보니까 이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이설하고 전열 교환기 배관도 이설해서 최대한 우물천장을 창문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사실 실링팬이 예뻐서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시면은 공기 순환이라든지 냉방을 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전체로도 잘 퍼져나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에는 실링팬을 설치하고 반면에 간접등이라든지 다운라이트를 위주로 배치해서 적절한 조도를 확보했습니다. 대표님, 근데요, 이 대면형 주방이 요새 모두가 꿈꾸는 대면형 네. 주방이잖아요. 왜 다들 대면형 주방을 원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2022년도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대면형 주방의 인기라는 게. 생각해보면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콘텐츠를 즐기면서도 또 따로따로 고립된 공간에 있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누리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녀분이 그 맞은편에서 뭐 그림 놀이를 한다든지 숙제를 한다든지 각자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즘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호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없고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숨은 깨알 같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드라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살짝 구분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기 날개벽을 하나 설치해 드렸어요. 화장실 도어 맞은편 쪽에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아주 큰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보통 여기가 화장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화장대가 앉아서 뭐 화장을 한다든지 드라이를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수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이댁 고객님께서는 수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서랍이 이렇게 9개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화장대니까 면도기라든지 드라이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이쪽 오른쪽 제일 윗칸의 서랍을 열면 콘센트를 마련해 드려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울이 엄청 크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복도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다소 답답할 수 있는데 전면에 전체적으로 거울을 시공해드리고 그래서 공간은 좀 넓어 보이게 하면서 거울에 간접등을 시공해서 얼굴이 화사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연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공간이 바로 이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하게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는데 똑같이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으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레이아웃을 잡아드리고 마감재 선정을 했습니다. 좀 관리도 쉬우면서 아주 넓은 상판에서 뭐 이것저것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있고 또 세척도 편할 수 있게 언더 카운터 세면대를 시공해드렸고, 화장대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상부장을 없애고 거울로만 시공해드렸어요. 그 덕분에 이 안방 화장실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화장실 안에서 필요한 수납은 이 부분에 선반을 만들어서 이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구성해드렸어요. 원래는 여기가 샤워부스로 구성되어 있었던 공간이에요. 근데 단신욕을 즐기시기도 해서 저희가 약간은 작지만 이 공간에는 딱 맞는 욕조를 세팅해드리면서 이쪽에 턱을 살짝 만들어드려서 마치 조정욕조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공간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이렇게 가구 도어로 시공이 돼 있어서 워크인 드레스룸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워크인 드레스룸의 도어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 공간이 협소해서 옷을 꺼내고 빼고 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방문처럼 생긴 사용하기 쉬운 이런 도어를 설치해 드렸어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여기에 시스템 드레스룸 장을 넣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에 또 도어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포켓 도어고요. 안방에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때는 여기를 딱 잠궈 주시면 그냥 이 공간은 안방에 포함된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는 패밀리 드레스룸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마침 이 벽이 가벽이어서 저희가 이 가벽을 철거하고 포켓 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좀 더 플렉서블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나오니까 또 현관인데. 맞아요. 여기 현관으로 이어지게 돼요. 지금 이 공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아파트에 잘 없는 공간이에요. 사실 여기는 한쪽에는 신발장, 한쪽에는 창고장처럼 되어 있던 공간인데, 저희가 이 공간이 창고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이 집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 보이라고 저희가 여기도 난방 라인을 연장해서 실내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고객들이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홈 트레이닝도 많이 하시고 가족의 책 같은 것들을 어디다가 보관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멀티룸으로 만들어 드린 거죠. 그 덕분에 집이 딱 들어오자마자도 비어있는 약간 이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현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저는 사실 이런 3베이, 4베이 구조에서는 중문 시공을 딱히 권장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뭐 고객분의 니즈가 있기도 했고, 또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플렉서블한 이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현관과 구분시켜주면은 이 공간이 좀 더 실내 공간으로 쾌적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중문을 시공해드렸는데, 답답해 보일까봐 현관이 이렇게 강화 유리 도어로 바닥과 천장에 힌지를 매립해서 유리 중문을 시공해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전에 이 공간에 하프 가벽을 설치하고 유리를 설치해드림으로써 개방감은 확보해드리면서도 확실하게 현관이랑 구분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메스는 제가 같이 디자인해서 잡아드린 부분이에요. 거실 화장실 소개를 조금 더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아파트 욕실이에요. 뭐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은데, 저는 늘 이런 작은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게, 그러면서도 실용성은 놓지 않게끔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넓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비결로는 이런 양변기, 세면대, 이런 도기 선정할 때 조금은 더 컴팩트한 제품으로 선정해서 이 사이사이 간격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 세면대 작은 거 쓰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이 각 세면대별로 담수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메인으로 하는 세면대인지 손을 씻는 게 메인인지에 따라서 담수량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는 사이즈는 컴팩트하지만 담수량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세수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기를 선정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역대급 대표님이 나타나셨는데.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영상에다가 잔소리를 하는 느낌이 아닐까. 저희 직원들한테도 맨날 뒤에서 그거 체크했어? 그거 체크했어? 담수량 체크해봐!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현장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 군더더기는 쫙 빠져있으면서 기본에 충실한 이 현장을 소개시켜드려서 정말 좀 기분이 좋고, 소소한 꿀팁이라든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것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플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